소개받은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만큼 성장시키는 주역이 여러분의 세대인데 언제나 그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인상이 무겁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아마 조금 전에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냐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거의 꼬박 샜습니다. 샜지만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낸 것들은 없고요. 최근에 모처에서 이제 숙제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 숙제가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의문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는가? 왜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는가? 근 몇 달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걸 당장 한 이틀 만에 답을 내놔라 이런 숙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숙제를 해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대통령 선거의 양상을 보면 참 조갑재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은 세대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제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두 가지 의문입니다. 왜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가? 이 두 가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언론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이런 데 대한 말씀.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선거 국면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이제 대충 나눠가지고 한 40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차창으로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약이 적혀 있는 플래카드들이. 그런데 그놈의 공약들이 어느 정당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거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속 태워봐야 여러분들 속만 탑니다. 정신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웃고 봐주십시오. 근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선거를 바둑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바둑의 기본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난마가 엉켜가지고 수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냐? 1년 전 한번 돌아가 봅시다. 1년 전에 작년 요맘때 서울시장 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저 한나라당은 조만간에 있을 총선에서 끝장이 났다. 한나라당은 망한 나라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 있다가 이 박근혜라는 여성 당 대표가 등장하더니 총선 체제를 꾸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구상에서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 단체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다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도저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뭐 김종인 씨라든지 그 밑에 뭐 아주 새파란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이준석이 뭐 이런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아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나간 정당이 거꾸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선거라는 건 옳은 놈이 이기고 틀린 놈이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옳은 놈이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강한 놈이 이깁니다. 우리가 운이 참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60년 넘게 오면서 그나마 운이 참 좋았던 것은 강하고 옳은 사람이 이긴 적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강하고 나쁜 자가 이기면 그리고 이런 시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나라는 망해집니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강하고 옳은 사람들이 이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혼전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제가 그 박근혜 지금 후보죠. 박근혜 후보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어디를 가면은 여론조사 전문가에다가 뭐 정치 컨설턴트고 뭐 하지만 저도 박근혜 후보의 수를 잘 못 읽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모든 사람들이 신문 논설을 보면 박근혜 뭐 과거에 뭐 대표였을 때나 또는 의원이었을 때나 박근혜 씨의 어떤 정책에 관한 표방을 했을 때 전부 다 반대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 이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하게 되는 사람은 박근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현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치평론가들이 박근혜의 수를 못 읽는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요. 3단짜리가 9단짜리 수를 평가 못해요. 9단이 어디 착목을 했는데 저게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왔다는 겁니다. 왜? 1년 전 생각해 봅시다. 1년 전 한나라당은 거의 희망이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대2로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선거판이 딱 시작이 되고 나면요. 후보들이 정해지고 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면 뒤에서 속앓이를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기서 지지고 볶든 간에 이기든 지든 간에 우리들보다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서 이 판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혼전 양상이 빚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요. 여기 뭐 여성 어르신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남자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가 무서워진다고 하는데 웃으신 분들은 분명히 무섭다는 얘기인데 인류학적으로 접근해 가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라져 나왔을 때요. 비슷한 시기, 그 문화가 갈라질 때 비슷한 시기에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 도구가 만들어지죠. 뭐 석기 때도 마찬가지고 철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자들은 칼과 창을 만드는데 여자들은 바늘을 만드는 겁니다.
이 칼과 창은 살아있는 것을 찌르고 베고 잘라서 죽여요. 그리고 이걸 식구들에게 먹이로 이제 끌고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지요. 근데 여성들은 그동안 그 작은 바늘을 가지고 갈라지고 잘라지고 헤어진 것을 기워서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해주셨던 그 바느질, 그 구멍난 양말을 뚫어진 양말을 기워서 또는 이 소매 헤어진 것을 기워서 그 옷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일, 이게 여성의 힘입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아마 저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는 거 아닌가. 마치 그 퀼트라는 보자기처럼요, 조각보처럼 뭐 보수든 뭐 진보든 뭐 희한한 것들 도대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막 억지로 지금 꿰매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꿰매갖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누구를 특별히, 아마 여러분 속마음이 그럴 겁니다. 100%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냐? 작년 요맘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공약, 야당이 대중에게 선동용으로 끄집어내야 될 이야기들을 먼저 해버렸어요. 같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가 일색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투에서 힘이 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보이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 상대방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가서 확 껴앉아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몇 바퀴 돌면은 관중석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혼전에 대해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 태우시면 우리만 힘드니 그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멀찌감 이렇게 떼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의문이 있었죠. 왜 박근혜 지지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왜 안철수 지지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가? 지금 현재 뭐 거론되는 후보들은 뭐 3명이지만 이 여론조사 하는 바닥에서 전문가들끼리 모이면 한 사람은 대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박과 안을 얘기를 합니다. 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지지도는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연령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다 나오죠. 나오는 데서 그 박근혜 후보의 특징은 대한민국에서 70대 이상은 거의 맹목적으로 박을 지지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되십니다. 그 다음에 55세에서 69세 사이는 그래도 상당히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단, 이 계층에는 지역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서 이 연령대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55세 미만쯤 가면은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좀 앞섭니다. 특히 최근에 그렇습니다. 한 달 사이로 50대에서 55세 사이에 안철수 지지층이 조금씩 이렇게 막 생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이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요놈들은 박근혜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낍니다. 현재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 이렇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 맨바닥에서 고생을 많이 해와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